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동반자 인동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해보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를 칼리만탄 섬 동쪽 지역으로 정했고 그 지역의 이름을 누산타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수도 누산타라의 그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도 누산타라는요, 75% 이상을 녹지로 구성할 계획이고, 신수도 개발 총 면적의 2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건물을 거기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즉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산타라 주민의 80%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고요.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이용에 대한 규칙을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그 스마트 시티에 이제 알맞는 그런 교통수단을 운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즉 태양력이나 풍력, 가스 등의 그러한 에너지를 100% 충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에 관한 그 4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부터 2024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이고요. 그 내용은 주요 인프라 구축, 이제 인프라 구축의 그 세부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대통령궁, 그다음에 주거단지, 그다음에 전력, 수도, 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 그런 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을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궁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에 이제 완료해가지고 독립기념일을 누산타라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인데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은 8월 17일입니다. 두 번째로 2단계 사업은 2025년부터 해가지고 2035년까지 약 10년간 할 계획이고요. 이때는 주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앙행정부를 구축할 계획이고, 또 SDG의 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SDG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뜻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0개의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인데요. 이때는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사업은 2045년 이후에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이때 목표는 세계 10대 도시 진입과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및 100% 신재생 에너지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수도 건설에는 약 그 비용이 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 9조 원 정도 될 건데요. 아마
건설을 계속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지금 건설 비용의, 어, 약 20%만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80%는 해외 투자를 포함한 그 민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 비율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단계별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 계획이 제때 완료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이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약 190만에서 200만 명 정도의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190만 명, 200만 명이라고 치더라도 그 200만 명을 누산타라라는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게 인구의 분산 효과가 과연 있을까? 자카르타 인구 밀도의 그 많은 인구들을 200만 명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좀 그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그 누산타라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조차 앞으로 해결돼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또 언급했듯이 막대한 수도 이전 비용 중에 80%를 해외 투자 및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사를 보니까 정부 지출도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고, 또 민간 투자 역시 활발한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전문가들은 2045년에 신수도를 완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까지 해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수도 누산타라를 좀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045년이 아니더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딜레이가 되더라도 건설은 될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결국에는 누산타라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이제 경제의 중심지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조금씩 누산타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산타라 지역이 생기면 그 인근에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경제의 중심이 또 정부 기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이 좀 상당 부분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신수도 이제 누산타라에 대한 건설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면은 그때그때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인동이었습니다.